자, 이번에는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서 얘를 좌우, 상하 이렇게 이동하는 걸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써볼게요. 나는 사용자의 좌우 입력에 따라 플레이어를 이동하고 싶다. 이동시키고 싶다. 이렇게 씁시다. 이게 우리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불 안 꺼도 괜찮네. 잘 보이네. 오케이? 자, 이게 우리가 하고 싶은 거야. 사용자의 좌우 입력에 따라 플레이어를 이동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우리 코딩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문법적인 거는 계속해서 써내려갈 거야. 근데 더 중요한 건 논리적인 거라고 그랬고 우선순위를 세우는 거라고 했어요. 그게. 그치?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우선순위를 세울까? 어떻게 논리적인 형태를 할까에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이 문장을 어떻게 잘게 쪼개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그 잘게 쪼개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런 문장이 나오면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이 있어요. 이 문장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거야. 자, 이 문장에서 핵심 포인트, 이 문장은 무엇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치, 이동하고 싶은 거야. 이게 결국에는 이 문장이 앞에 어떠한 수식어들이 형용들이 따라 붙는 거하고 상관없이 이거는 무조건 그냥 이동하고 싶은 게 얘의 궁극적인 목적이야. 맞아? 이동하려니 뭐가 필요해요? 아니지. 방향이 필요하지. 그 방향이 있어야 그 방향으로 이동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방향은 어떻게 구하죠? 문장을 보니까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 알고 보면 저 문장은 우리는 하나의 문장처럼 보지만 알고 보면 저렇게 잘게 쪼갠 문장으로 볼 수 있어. 자, 사용자의 입력을 구해서 그 입력을 가지고 방향을 만들고요. 그 방향을 가지고 어떻게 이동하는 거야. 이렇게 총 3가지 문장으로 쪼개볼 수가 있는 거야. 그치? 자, 이 문장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열을 하면 어떻게? 보통은 이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코딩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아는 말로 우선순위를 세워보는 거야.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게 흐름이 맞나?를 먼저 보는 거야. 만약에 이게 먼저 이렇게 돼 있대. 방향이 필요한 거를 먼저 구할 거야. 그 다음에 사용자 입력을 받을 거야.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방향을 먼저 구해놓으면 사용자 입력을 어디다 쓰지? 말이 안 되죠. 논리적으로. 그래서 얘네를 마치 코딩 블록을 하듯이 이렇게 조합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우선순위를 세우는 거야. 근데 경력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게 머릿속에 저 문장을 보면 짜르륵 세워져. 그래서 저걸 보면 그냥 코드가 이렇게 그냥 내 머릿속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냥 쳐져. 근데 문장이 길다고 하자. 아무리 경력자라도 머릿속에서 이것들을 논리적으로 다 체계적으로 저장하고서 이걸 막 배열하는 게 한계가 있는 거야. 내 용량이. 그러니까 항상 실수를 염두에 두고 갈 수밖에 없어. 근데 습관이 저렇게 안 잡혀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글로 쓰는 게 안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냥 쓰는 거야. 밤에 또 야, 코딩은 알코올 코딩이지! 하고 술 마시고 다음날 이 만주를 내가 어떻게 코딩한 거지? 그죠? 그걸 지우기는 아깝고. 군데군데 산재해 있는 이 논리적인 오류들, 이 버그들 어떻게 할 거야? 그죠? 그래서 먼저 글 쓰는 훈련을 먼저 하세요. 그리고 경력이 쌓이더라도 얘네들을 잘만 해놓으면 어떻게 나중에 코딩을 실제로 막 이렇게 바꿔보는 것보다 저 글만 이렇게 바꿔보는 것만으로 논리적인 오류들, 더 개선점들, 알고리즘의 개선점들 다 찾아낼 수 있어. 순서는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얘가 1번이 될 거고요. 2번, 3번 이렇게 가는 거지. 알고 보면 오른쪽으로 이동. 이 내용 자체가 뭐야? 이동하고 싶다는 얘기네. 그렇죠? 이 내용 자체가 이동하고 싶다는 내용이에요. 자, 사용자의 입력이니까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야겠지. 그래서 유니티에서 사용자의 입력은 이렇게 받아요. 좌우 값을 우린 받고 싶으니까 모든 입력들은 유니티에서는 대다수 입력들은 이걸로 시작해요. input 점 그럼 뭐예요?
인프사 클래스 대문자로 시작하죠. 클래스죠. 가로 열고 닫고 없으니까 클래스란 얘기야. 인프사 점 하면은 원을 그려 머릿속에 그 안으로 쑥 들어가. 그래서 인풋이 갖고 있는 속성 허공 기능 중에 우린 여기서 사용자의 좌우 입력을 해주는 어떻게 기능을 호출할 거야. 그 중에서 get axis라는 애가 있어요. 어떤 축을 값을 가져오겠다는 얘기 한마디로 이 함수의 이름대로. 자, 대문자를 시작하여 그치? 열고 여기다가 좌우 수평이란 호리젠탈을 이렇게 넣어줘. 문장이 끝나면 땡.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함수 호출 방법이죠. 그치? 호출해서 데이터를 넣어주고 여기다가 이렇게. 자, 이 get axis라는 애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써볼게. 밑에다가 우리가 만든 건 아니지만 유니티에서 쟤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한번 추측해 봅시다. 자, 앞에 얘는 플롯 값으로 받을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착즙기 이렇게 해서 착즙기가 물을 쭉 내려주면 우리는 컵으로 받아야 되지. 그치? 그릇으로 받아야 되지. 그러니까 먼저 여기서 넘겨주는 값을 그릇으로 받아야 돼. 자, 그릇을 하나 만들어 보자. 플롯 그릇이에요. 자, 불러보세요. 그릇을 만들어 변수를. 어떻게 만들어? 플로트. 이렇게 해서 변수 이름 넣죠. 그래서 얘는 뭐 좌우니까 H라고 봅시다. 호리젠탈에. 그래서 는 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 얘로부터 좌우 입력 값을 입력하면 사용자가 이렇게 누르잖아? 그럼 얘가 나한테 그 값을 이렇게 넘겨줘. 오른쪽 키를 입력하면 플러스 1. 왼쪽 키를 누르면 마이너스 1을 나한테 넘겨줘. 아무것도 안 누르면 0을 넘겨줘.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인풋이라는 애한테 요청하는 거야. 인풋사 점 하면 이 안으로 쑥 들어간다고 그랬지? 속성호공 기능 중에 get axis라는 기능을 나는 부르는 거야. 오케이? 그래 놓고 get axis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사용자가 좌우 키, 뭐 이런 것도 키, 요거에 따른 키 입력을 누르면 오른쪽 키를 누르면 플러스 1을 넘겨줄 거야. 나한테. 이 착즙기에서 어떻게? 플러스 1을 띵 넘겨줘. 나한테 줘. 그럼 나는 걔를 여기 H라는 그릇에다가 이 컵에다가 탁 담을 거야. 그래요? 이렇게 할 거예요. 담아서 쓸 거야. 그래야지 내 컵에다 담아서 내가 마시든지 어디다 넣든지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됐죠? 이게 사용자한테 좌우 입력을 받아오는 방법이야. 됐나요? 아, 이렇게 받을 거예요. 자, 방향이 필요하대. 방향은 벡터예요. 무조건. 오케이? 벡터를 가져다 쓸 거야. 그러면 우리가 요번에 배우게 될 자료형 중에 int, float, 그 다음에 string, bool 말고 사용자 자료형이 있다고 했죠. 바로 유니티가 사용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형이 클래스, 사용자 자료형 클래스라고 했잖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 엄밀히 얘기하면 뭐 구조체 이렇게 하지만 똑같다고 보면 돼요. 클래스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벡터3라는 요 자료형이 있어. 그래서 여기다가 벡터3라는 자료형을 하나 놓고 그럼 변수가 필요하겠네요. 그치? 변수 이름 벡터3라는 자료형이 있고 그 벡터3를 담을 그릇이 필요한 거지. 여기다가 어떻게 디렉션 dir이라고 넣을게. 변수니까 소문자를 쓴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다가 값을 어떻게 넣을 거냐? h 이렇게 넣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 화분에다가 밥을 떠오는 꼴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등짝 스매싱. 서로 원칙 맞지 않는 답을 줬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이 그릇에다가 담을 수가 없어. 지금 보면. 그럼 타입캐스팅 아무리 그래도 타입 화분에 있는 거 그거 뭐 어떡하라고 먹을 수 있는데 그냥 먹으라고? 그거 아니잖아. 그쵸? 그것처럼 얘는 어떻게 서로 호환 자체가 안 되는 애야. 그래서 이렇게 돼요. 왜? 벡터3는 x, y, 3이기 때문에 x, y, z 세 개의 값을 필요로 하는데 얘는 h 하나만 줘. 말이 안 되죠? 난 세 개의 값을 필요로 하는데. 그래서 안 돼. 그럼 얘한테는 어떻게 담을 수 있느냐? 첫 번째. 우리는 방향이 좌우 방향으로 움직일 거잖아. 그렇죠? 좌우 방향으로 움직일 거잖아. 그러면 좌우 방향을 우리가 이미 알아. 오른쪽이라는 방향을 알아. 어떻게 알죠?
밑에 보니까 벡터 3한테 물어보면 right라는 애가 있어. 그쵸? XYZ에 X에 1이 들어가 있는 애. 얘가 바로 right라는 애 있어. 그럼 얘가 오른쪽 방향이네. 맞아요? 에다가 곱하기 H 하면 어떻게 될까? 자, 그러면 얘는 right라는 애는 X, Y, Z에서 X가 1, 0, 0 이렇게 이루어진 애야. 각각 성분이. 그렇게 만들어진 벡터라는 얘기예요. 요거야. 요 자료형 데이터야. 근데 거기다가 곱하기 H를 넣어줬어. 그럼 어떻게 돼? H 0, 0이 나오겠지. 그치? 그러면 H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0, 0이 될 거고. H가 그냥 1이야. 그럼 1, 0, 0이 될 거고. 오른쪽, 왼쪽. 오, 괜찮네. 그쵸? 맞죠? 그래서 좌우는, 오른쪽에다가 얘를 곱해주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를 우리가 정할 수 있어. 방향을. 맞아요? 자, 그런 다음에 얘 무조건 이제 이동하고 싶다. 오른쪽으로 이동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어디로 이동하고 싶어? 이 방향으로 이동하고 싶어. 그렇잖아. 그래서 얘 대신에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게 아니라 구한 방향으로 이동하고 싶어. 그래서 오른쪽 대신에 뭘 넣어줘요? EIR. 이해가 되나요? 한글로 봐. 이거 보고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한글로 봐. 사용자의 입력을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사용자의 입력을 구하는 걸로 번역한 거야. 좌우라고 해서 여기는 어떻게? 호리젠탈을 넣어준 거야. 번역한 거야. 자, 방향이 필요하대. 방향은 구해야 되죠. 그래서 방향을 어떻게? 사용자 입력을 받은 걸 가지고 방향을 구했어. 그럼 구한 걸 어떻게? 여기에다가 그릇에다가 담아놨어. DIR에다가 그 방향을 구해서 넣었어. 우리 이런 거 있잖아. 수학 시간이나 산수 시간에 배우면 네모에다가 3을 담아놨어. 오케이? 자, 이때 네모 더하기 7은 무엇일까요? 값이 뭐야? 10이지. 봐, 여기에다가 3을 담아놓고 여기 이 상자에는 3이 들어있다는 거 아니까 이렇게 쓰는 거잖아. 마찬가지야. 여기에서 값을 여기다 담아놨고 이거 가지고 구했어. 그걸 다시 또 이걸 세모라고 할게. 그럼 세모에다가 곱하기 7을 하면 구할 수 있는 거 똑같이 담아서 움직이는 거잖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 사용자 입력을 받은 걸 그릇에다가 담았고 네모에다가 담았고 이렇게 또 곱하기 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걸 또 dir 세모에다가 담았고 그 담겨져 있는 세모에 있는 걸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지. 됐죠? 그래서 그 방향으로 이동한다. 콜? 자, 저장하고 자, 유니티로 가서 플레이 해봅시다. 자, 얘는 좌우 키도 되지만 키보드에 A키하고 D키도 해당이 돼요. 자, 혹시 이런 데를 이렇게 클릭하고 있다면 안 돼. 어디? 설명했지만 이름 플레이를 누르고 테스트 할 때는 게임 창을 클릭하는 거야. 게임 창에 포커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움직여봐. 좌우키. 그럼 어떻게 돼? 움직이지. 좌우로. 그죠? 자, 코드는 이래요. 자, 위아래도 한번 이동하게 해보세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아직 더 이상 안 가르쳐줬지만 요걸 응용해서 위아래도 되게. 그러니까 좌우는 우리가 구현해놨잖아. 동시에 위아래도 가능하게 어떻게 할까요? 해보세요. 자, 상하로도 입력하래.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래. 그럼 사용자의 입력을 어떻게 받을까? 좌우 입력을 받았다면 하나 더 받아보자. 여기에는 허리젠탈에 뭘 넣어주면 될까요? 그래, 버티컬. 그지? 아직 이거는 어떻게 다 외워야 되나요? 하다 보면 외워지긴 하는데 어디 기록은 되어 있어. 어디에서 찾는지 알려줄게요. 어쨌든 이렇게 호리젠탈 버티컬로 이렇게 있지. 그럼 변수는 이렇게 똑같은 게 두 개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지역에. 그죠? 똑같은 공간에 두 개가 있으면 안 돼. 얘는 그냥 V라고 놓을게. 그쵸? 그럼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했을 거야. 잘 봐. 이제 상하 방향도 필요하니까 컨트롤 D 눌러서 DIR2. 이번에 이거 대신 뭐? H 대신에 V. 이렇게 하면 방향이 하나 더 구해줬잖아. 좌우 이동하는 건
좌우로 이동해라 이거였으니까 하나 더 만들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상하로도 이동된 거잖아. 맞지? 어제 이거 했잖아. 자, 오른쪽으로 가고 위로도 가면 대각선으로 가보라고 했을 때 두 줄을 쓰면 됐잖아. 그쵸? 이렇게 해놓으면 플레이를 해봅시다. 자, 플레이를 해보면 자, 좌우, 상하, 되죠? 대각선으로도 얼마든지 움직이죠. 그죠? 오. 자, 근데 우리는 방금 맞지만, 이렇게 해서 결과는 맞지만, 내가 여러분들한테 뭘 가르쳐줬어? 벡터를 알려줬거든. 벡터의 연산 중에 더하기 빼기를 알려줬어요. 그치? 오른쪽으로도 가고 위로 가. 그럼 두 벡터를 뭐 한다고? 힘이 오른쪽 힘, 위쪽 힘 하면 모든 힘의 합을 사용하면 된다고 그랬죠. 벡터의 더하기를 이용하면 돼. 즉 이렇게 쓰면 돼. 방향이 필요하다. 여러분들 이거를 좌우 방향 구하고 상하 방향 구하고 좌우 이동하고 상하 이동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동한다면 부하 방향으로 이동하자야. 한 방에. 이걸 빼. 이렇게. 대신 방향은 좌우 방향, 상하 방향. 더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벡터의 더하기를 하면 두 개의 벡터를 어떻게 합해주면 어떻게 오른쪽 방향과 그치? 업벡터 얘네들을 더해주면 이런 벡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더해주면 돼요. 결과가 같은지 한번 보고 올까요? 자, 가서 플레이. 해보면 좌우 상하 어때? 똑같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이해해보고요. 아, 벡터니까 당연히 방향으로 이렇게 곱해지는 거야. 그치? 자,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이런 데서 차트 서치하다 보면 나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벡터로 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이거를 이렇게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 많이 쓰다 보니까 좀 축약해서 쓰려는 사람들이 생겨. 잘 봐봐. 자, 라이트. 내부적으로 XYZ 성분이 어떻게 된다고요? 1, 0, 0. 그치? 거기다 H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러봐. H, 0, 0. 이렇게 나오겠네? 맞죠? 그거 더하기 벡터 3 업 곱하기 V래. 자, 불러봐. 얘는 어떻게 들어갈 거예요? 0, V, 0. 자, 두 개 더하고요. 어떻게 나와요? H, V, 0. 이렇게도 나오네? 그래서 이 녀석을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일반 그 숫자 같은 거는 0 이렇게 할당하고 뭐 0호 이렇게 할당하고 그렇게 하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클래스들은 생성할 때 어떻게 쓰냐? new 이렇게 해서 만들어요. new. 새롭게 객체를 만든다는 의미야. 오케이? 새롭게 객체를 만든다. 뭐 컴퓨터 공학적으로 보면 이거를 보면은 뭐 힙이라는 메모리 공간을 올린다 이런 거지만 우리 그렇게 보지 말고 new. 새롭게 저 클래스를 객체라고 했잖아. 그치? 그 설계도를 가지고 객체를 만드는 거잖아. 그래서 new.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누구를 만들까? 벡터3 당연히 만드는 거지. 그지? 벡터3라는 애를 만드는 거야. 그리고 얘는 함수야. 만든 함수 이름 여기다 뒤에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정확하게 이렇게 생긴 애 이름이 있어.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지? 여기 얘가 클래스라고 했잖아. 그쵸?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은데 함수야. 보니까. 그치?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은 함수. 얘의 이름은 목적이 있어요. 객체를 생성해주는 역할을 해. 그래서 얘 이름을 생성자라고. 컨스트럭터. 생성자. 생성자 함수.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지? 책에서 보다 보면 나올 거예요. 생성자 함수. 그리고 죽을 때 불리는 소멸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책에서 보고, 여기서 소멸자까지 좀 볼 필요 없어. 됐죠? 그래서 클래스를 새롭게
객체로 만들어준 애, 인스턴스로 만들어준 애를 생성자 함수라고 하는 거야. 생성자. 그래서 알겠죠? 얘는 함수이기 때문에 자, 파라미터 여기 매개 변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우리가 선에서 함수를 그렇게 만들어 놨다면 만들 수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x, y, z 값을 넣어줄 수 있어. 어떻게 넣자고? h, v, 0. 한 번에 구한 거를 쳐서 x에는 어차피 요거에 들어갈 거잖아. 요거 그쵸? x 값에는. 그래서 h 00이 들어갈 거고 그러니까 h가 들어가고 얘는 0, v 0이니까 v 들어갈 거고 한 번에 해서 이렇게 쓰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구글링 같은 거 하다 보면 확 줄여가지고. 근데 실제로 얘의 의미는 이거다. 알겠죠? 실제 얘의 의미는 이거예요. 얘는 H00이고 그거 더하기 0V0이니까 두 개를 더하면 HV0 이렇게 나온다고. 각 성분끼리 더하는 거야. X는 X끼리, Y는 Y끼리, Z는 Z끼리. 자, 이렇게 놓고 보면 결과는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 방향을 구해서 움직이는 것까지 여기까지 해봤어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중학교 2학년 과학인가요? 물리인가요? 거기서 나오는 등속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